여러분, 산업용 보일러 효율이 왜 떨어질까 고민해 보셨죠? 어쩌면 그 답이 매일 보는 그 압력계 숫자 안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보일러 압력 설정, 여기에 숨겨진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화면 한번 보실까요? 딱 보면 많은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저압 설정이에요. 뭐 안전해 보이고 별 문제 없어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안전해 보이는 설정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돈을 줄줄 새게 만들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대체 이 잘못된 설정 때문에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볼게요. 보일러를 너무 낮은 압력으로 돌리잖아요. 그럼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손실의 연쇄 반응이 시작되는 겁니다. 가장 큰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요. 바로 캐리오버라는 현상입니다. 이게 뭐냐? 압력이 너무 낮으니까 보일러 안에 있는 물이 증기랑 같이 그냥 딸려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물방울을 잔뜩 머금은 증기, 이걸 습증기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건 아주 뜨거운 건증기인데 힘 빠진 습증기가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캐리오버 현상이 증기 건도라는 아주 중요한 지표를 확 망가뜨립니다. 증기 건도는 말 그대로 증기의 퀄리티, 품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도가 높아야 진짜 순수하고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증기인데 압력이 낮아서 물방울이 섞여버리니까 이 품질이 그냥 뚝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연쇄 반응의 끝은 어떨까요? 품질이 낮은 증기는 설비에 가서 열을 제대로 전달하지도 못하고 쓸데없는 물, 그러니까 응축수만 잔뜩 만들어내요. 그럼 보일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새로운 물을 계속 공급해서 데워야 하니까 쉴 새 없이 연료를 태우는 거죠. 결국 아끼려고 한 설정이 실제로는 그냥 돈을 태우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게 바로 저하분전의 무서운 숨은 비용인 거죠. 자,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다행히도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80%의 법칙입니다. 네, 바로 이 숫자 80%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쓰시는 보일러의 최대 설계 압력 있죠? 그러니까 이 보일러는 이 압력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라고 정해놓은 그 최대치의 80% 수준에서 운전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는 뜻입니다. 이 80% 법칙의 논리는 아주 간단해요. 압력을 충분히 높여서 물방울이 섞일 틈 자체를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장 순수하고 힘 좋은 건증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100%에 가깝게 운전하면 장비에 무리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80%라는 숫자가 바로 효율과 안전,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완벽한 스윗스폿, 최적점인 셈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 80% 법칙을 실제 우리 현장 보일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압력계의 숫자를 어떻게 직접 바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세요. 바로 이 식자들이 비용의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왼쪽처럼 3.5에서 4.0 이렇게 좁은 범위에서 껐다 켰다를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고요. 오른쪽처럼 6.5에서 8.0까지 훨씬 더 높은 압력에서 넓은 폭으로 운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최대 설계 압력이 10kg인 보일러라면 80%인 8kg까지 압력을 충분히 올려주는 겁니다. 이렇게만 바꿔줘도 보일러가 훨씬 안정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설정을 제대로 하려면요. 딱 세 가지 압력의 역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째, 정지 압력. 이건 말 그대로 압력의 상한선, 우리 집의 천장이라고 생각하세요. 둘째, 기동 압력. 이건 하한선, 즉 바닥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세 번째, 비례 압력이 있어요. 이건 마치 자동차의 크루즈 컨트롤 기능 같아요. 목표 지점에 가까워지면 속도를 서서히 줄여서 부드럽게 멈추잖아요. 이것도 목표 압력에 가까워지면 화력을 스무스하게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 비례 압력을 아까 말한 바닥과 천장, 즉 기동 압력과 정지 압력 사이에 잘 설정해 주는 거예요. 이상적으로는 한 7.0에서 7.3kg 정도로요. 이렇게만 해주면 보일러가 에너지만 낭비하는 껐다 켰다를 멈추고 마치 페이스 조절 잘하는 마라톤 선수처럼 꾸준하고 효율적으로 증기를 쭉 생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설정을 바꾸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는 건 뭘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불필요한 에너지 손실을 막고 결국엔 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거죠. 보일러 운전은요, 자동차 운전이랑 정말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복잡한 시내에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 연비가 최악이잖아요. 보일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잦은 기동과 정지를 반복하는 게 바로 시내 주행이에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그냥 길에다 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압력을 최적화해서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쭉 운전하면 어떨까요? 에너지 손실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줄일 수 있는 거죠.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가장 효율적인 보일러는 연속적으로 가동되는 보일러다. 그리고 우리 에너지 손실의 진짜 주범은 바로 잦은 기동과 정지라는 사실,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보일러 압력 설정이 하는 어찌 보면 정말 사소한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혹시 여러분의 현장에도 원래 다들 이렇게 썼어 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방치해둔 설정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비용을 만들어내고 있을지도 모를 그 설정들 말이죠.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